그 정수기를 이제 말한다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첫째는 막으로 걸르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자연 여과식, 예. 네. 세 번째는 이제 전기 분해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중공 사막이라 그래서 네. 수돗물에 있는 유효 성분은 다 통과시키고 나머지 유해물은 걸르는 이런 이제 네 가지 방식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이 정수기들이 막 수돗물을 불신한다고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대책은 되겠지만은 네. 예. 수돗물도 사실은 수원지에서 보낼 때까지는 상당히 깨끗한 물입니다. 그렇죠. 깨끗하고 좋은데 배관이 오래되고 노후가 되고 네. 거기에 부식이 되고 네. 또 그 물때라고 하는 슬라임이 끼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세균이 끼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을 해서 이제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현재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후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왜 물을 좀 유해 물질을 이제 걸러서 먹겠다고 하다 보니까 네. 역삼투압이라든지 이 다른 막으로 처리하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그 유효 성분 미네랄까지 싹 다 뽑아 이런 현상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물을 먹게 되면 그건 뭐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까우니까 네. 제가 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순수한 물인 그 산성 쪽의 물은 약 1초 동안에 1조 회씩 그 수소 결합이 끊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물이죠. 막 등치가 큰 물이 됐다가 작은 물이 됐다가 뭐 아주 불안정합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증류수는 먹으면 옛날부터 설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증류수에 관한 쪽에 순수한 물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네. 아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진 물은 증류수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네랄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역삼투압으로 걸른 거라든지 뭐 네. 그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역삼투압으로 네, 거르는 예. 물론 뭐 유해 물질을 싹 다 걸른다는 데는 장점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러한 단점도 있고 또 한 가지 정수기 전체를 거쳐서 뭐 미네랄을 그대로 살리는 자연 요가 방식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참 몸에 뭐 좋긴 하겠지만은 후차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물을 정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잔 받아 먹고 통에 탄 거 남아 있죠. 담아놓고 예. 그런데 이제 물을 계속 통과해서 먹다 보니까 그 관로에 네. 슬라임이 끼게 됩니다. 물때라고 하는 거. 네.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죠. 아. 그러다가 이게 정체를 해놓고 있으면 네. 그 세균이 다시 물 들어올 때 들어와서 그 정체된 데 둥둥 떠댕기게 되고 제때 그 처리나 관리를 안 하면은 오히려 더안 몸에 좋습니다. 해로운 동물을 먹는 아주 이 그 관리 문제에도 큰 후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좋은 수돗물을 네. 이렇게 정체하지 않고 세균도 제거하고 네. 또 관로에서 오는 중금속도 제거하고 예. 미네랄도 그대로 살려 먹는 그런 그 이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수돗물을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그냥 그대로 즉석에서 먹는 예.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pH 항상 7.4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건 강조 하나만은 그건 뭐 당연히 있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알칼리성이랑 산성이랑 왜 우리에게 그 뭐가 제가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증류수라든지 순수한 물은 이 약산성입니다. 아, 그건 약산성이고요. 예, 약산성이고 우리가 먹는 천연 내추럴 워터는 약염기성입니다. 물론 알칼리성이 예, 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성 쪽에서 순수한 물이 될 것 같으면은 1초 동안에 1조 회씩 떨어졌다 붙었다는 불안정한 그런 아주 물. 불안정한 물을 예.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천연에서 오는 약염기성 물이라고 하는 거는 미네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네. 미네랄 주변에 물 분자가 붙어서 아주 가느다란 가는 물 집단 예. 크라스타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거 안정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도 세포 주변에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네. 물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돗물 보세요. 완전 내추럴 워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태백산맥에서 다 흘러서 지표수로부터 샘물로부터 해서 모인 곳이 지금 댐이란 말이에요. 네. 예, 팔당 수원지인데 네. 이것만 잘 처리를 해주고 참 관리를 선진국가 가치로 정말 거기 이 짐승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보완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도 참 수돗물을 먹고 살지만
가서 수원제 가서 물을 떠다 먹을 수도 없고 집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예. 제가 사는 집만 하더라도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질 때 수도관 배관을 하잖아요. 네. 이 배관이 오래돼서 이제 거기가 부식이 된다든지 또는 녹이 쓴다든지 네. 어제 얘기했지만은 슬라임이 끼어서 세균이 생긴다든지 네. 여러 가지 물질이 거기서 유해 물질이 생기죠. 예. 네. 그럼 수돗물은 가깝게 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배관 부식에 의해서 우리가 앉아서 정말 시뻘건 녹물을 받아먹는다. 예. 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아니잖아요. 생각하기에는 예. 뭐 참 이상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네. 아주 좋은 방법이 이상적으로 있다면 네. 네. 배관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만 존재한다면은 그런 거라도 어떻게 참 우리가 동원을 해서 네. 이거 배관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네. 전부 앉아서 정말 수돗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돼야 되겠고. 네, 요즘에는 밥보다도 물이 중요시 될 정도로 이 물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미네랄이 살아있는 정수기의 원리를 배워보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네랄이 살아있는 정수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원리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두 가지 필터를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요것은 바로 이제 시중에서 많이들 먹는 정수기의 필터인 바로 역삼투압 정수기라는 겁니다. 네. 아주 여러 개 겹치기로 이거를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물을 걸르기 때문에 미네랄을 하나도 물속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먹는 거는 그냥 우리가 먹는 증류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먹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고 실제로 이제 수돗물에서 직결식으로 물을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정체하지 않고 네. 그럼 여기는 활성탄이 들어있어서 이제 세균도 잡고 세균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금속을 제거하는 광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석수에서 먹는 화강암 그걸 통해서 나오는 물을 먹게 되면은 수돗물에 있는 미네랄을 그대로 먹고 중간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이 화강암에서 다시 보충을 해줘서 우리가 미네랄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필터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역삼투압 정수기와 미네랄 워터 정수기에서 각각 1리터씩의 물을 받아 그 성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삼투압 정수기로부터 받은 물하고 직수기로 받은 이 물을 미네랄의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차이가 생기나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하늘색 색깔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연두색 노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경우고 이거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색깔 반응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물 색깔에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BTB라고 하는 시약과 미네랄이 반응을 하면 하늘색이 되고 네. 물과 반응하면 노란색이 되니까 구분이 되죠. 예. 그럼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이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분석실에서 분석을 하면은 미네랄 수치가 여기는 나오게 되고 역삼투압을 통과한 건 미네랄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네, 그것만 그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네랄 워터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등은 체내 흡수율이 뛰어나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데요. 성분 분석 결과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은 미네랄 함량이 제로에 가까운 증류수 수준이었으나 미네랄 워터 정수기의 물은 자연 여과 방식으로 인해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네랄 워터는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물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물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왔는데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인공으로 만든 미세한 역삼투막에 삼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 물을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미네랄과 관련 특별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의 80% 이상이 역삼투압 방식이다. 강제로 물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의 핵심은 필터. 필터는 어떤 구조일까? 그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봤다. 필터의 구조는 극히 치밀했다. 공극의 직경이 0.0001 마이크로미터. 나노 크기의 입자도 통과시키지 않는 구조였다. 이렇게 치밀한 필터 구조를 통과한 정수기 물은 과연 어떨까? 일반 수돗물과 비교해보기로 했다. 울산과학대학에 정수기 물과 수돗물의 미네랄 함유 분석을 의뢰했다. 물속에 함유된 각종 미네랄의 성분과 양을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분석기. 분석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대부분의 미네랄이 제거됐다. 정수된 물은 증류수 상태였다. Water without minerals is like rainwater or distilled water, which we for generations have known that we shouldn't drink because it drains the body of minerals in case you don't get them from other sources. 불안해요. 어떤데요? 변기통 같다. 변기. 하수구나? 아닌데 지하철 같은데. 어느 누구도 몰랐다. 화장실이에요, 완전히. 바퀴벌레 화장실. 벌레 배설물로 뒤덮인 처참한 내부. 그곳은 바로 정말 정수기예요? 정수기. 몇 년 동안 우리가 썩은 물을 먹었잖아요. 개미의 곰팡이랑 떠다니는 그걸 아침까지도 먹었으니까. 깐깐한 믿음으로 안전한 물 제공하겠다는 정수기 광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선 이제 꼭 구입해야 할 필수품처럼 여겨진다. 맞벌이 부부 변혜정 씨.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의 분유물로 정수기를 믿고 썼는데 그걸 본 이상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는. 컵 속에 둥둥 떠있는 정체불명의 이물질. 물만 따르면 들어앉아있는 낯선 불청객까지. 경악스러운 이물질 제보들 속출했다. 이거를 저보고 무해하다고 마시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죠 진짜 이거. 이거 아니고요. 그거는 조미료처럼 항상 드시는 물이에요. 예. 먹을 거예요? 그럼요. 불만제로가 포착한 유명 브랜드 회사의 정수기 관리 실태. 가차없이 뜯었다. 속속들이 뚫었다. 일단 봤다 하면 소비자들 할 말 잃었다. 불만제로 오늘은 가정용 정수기 안으로 들어간다. 지금 물섭이 저희가 생수를 사다 먹고 있어요. 정수기 대신 샘물 사 먹고 계셨다. 이유는 바로 정수기 물에서 발견된 요 괴 생명체 때문. 이게 뭘까요? 그건 저희는 모르지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물질은 정수기 코크로부터 쏙 나왔다 했다. 더 큰 일은 이물질 물 피해가 이번이 벌써 2번째라는 거다. 게다가 이댁 문제를 2번씩이나 겪으면서 자녀 모두가 원인모를 페아리를 했다 한다. 이제 우리는 그게 뭐 정수기 물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혹시 이제 애들이 장염 때문에 병원을 좀 자주 다녔으니까 이제 우리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보자를 더욱 기막히게 만든 건 회사의 대응 태도.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갖고 다시 전화를 해갖고 우리가 안 나온 이물질 나왔다고 하겠느냐. 참나 검사해볼 필요도 없다 했다. 눈에 보이는 찌꺼기는 탁도 부분에서 불합격. 그렇다면 이물질이 나온 정수기의 수질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 먹는 물 검사 기준의 한 항목인 일반 세균을 측정해 물의 오염 정도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충격적 결과.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일반 세균 검출. 이어서 16집의 정수기 수질 검사. 무려 13집에서 기준치 초과했다. 불만제로도 놀랐다. 물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정수기에서 왜 미생물들이 생기는 걸까? 세개 필터를 거치면서 물속에 있는 맛이나 냄새 같은 것도 이제 다 없어지지만 잔류 염소라 그래가지고서 물속에 남아있으면서 세균을 죽여주는 그 염소를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한 물이 여기 저장이 돼 있는 물은 실제로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번식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랬다.
냉온수 정수기는 필터를 통과한 물이 호스를 타고 저수 탱크 위로 올라가 저장된 후 물을 마실 때 다시 내려오는 구조다. 때문에 저수 탱크에 소독 성분 없는 물이 항상 담겨 있는데 여기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다는 것. 있으니까 이 속에 오염될 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항상 그 미생물이라든가 어떤 먼지라든가 하는 것은 어느 틈새나 다 파고들기 때문에 올라가서 또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관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관에 붙어서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꼭지도 마찬가지로 세균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꼭지 부분, 이런 관, 이 수조 이런 데에서 미생물이 나옵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원이거든요. 만약에 저보고 물을 먹고 암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질문한다면 예입니다. 물을 먹고 암을 고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게 말이죠. 물은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의 약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물의 양을,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의 양을 보충해주지 않게 되면은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만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에 대해서 그 진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은 말이죠. 우리 인체에 약 70여 가지의 미네랄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물속에 있는 그 각종 다양한 70여 가지 미네랄들이 많은 건 많은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다양하게 우리한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물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수관을 타고 오면서 낡은 배수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저장고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수기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능이 역삼투압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삼투압이라는 기능은 무엇을 하기 위한 기능이냐면은 혹시 물속에 있을지 모르는 중금속을 걸러내기 위한 기술로 현재 역삼투압 또는 이온교환 수지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첨단 현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이 역삼투압이라는 기술이 중금속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있는 모든 영양성분들을 싹 다 뽑아내고 100% 초순수수, 진짜 깨끗한 물이죠. 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물을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속에는 70여 가지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데 그 70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70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칼리 이온수기의 과용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해 아토피나 당뇨, 체질 개선에 좋고 많이 마셔도 해롭지 않다는 등의 과장 광고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칼리 이온수기는 의료기기로서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 물과 같은 물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칼리 이온수기는 만성 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 발효, 위산과다 등 4가지 위장 증상 개선에만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 적정 음용량은 500에서 1000ml로 제한적이며 신부전, 칼슘 배설 장애와 같은 신장 질환자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7년 11월 과대 광고와 표시 금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한 종합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남용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 리플렛까지 만들어 배포에 나섰습니다. 생수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 보통 사무실에선 페트병보다는 대형 생수통에 담긴 물을 마시게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이용하는 냉온수기. 그렇다면 이 냉온수기를 통해 나오는 물은 과연 믿고 마셔도 되는 걸까? 우리는 한 사무실에서 현재 사용 중인 냉온수기를 구해 분해해보기로 했습니다.
앞판을 떼어내자 틈 사이에 찌든 때가 끼어 있습니다. 물이 통과해서 나오는 부분을 면봉으로 닦자 검은 때가 나옵니다. 냉온수기 내부의 온수통, 전기톱으로 잘라봤습니다. 온수통 안은 시커먼 이물질로 가득합니다. 미네랄 찌꺼기와 물때 등입니다. 대형 통에 담긴 생수는 냉온수기 관리에 따라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수에 녹조 현상이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딸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만큼 있는 물 색깔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초록색으로 보이더라고요. 녹조가 발생했을 때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색깔이 정말로 무슨 하수도 같은 색깔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었다는 생각을 하면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조의 흔적은 선명합니다. 스펀지로 내부를 닦아보니 아직도 초록색의 이물질이 묻어나옵니다. 수돗물을 받아서 따라보자 진한 초록색의 물로 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생수에 녹조류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조류가 오염이 생겼다는 얘기는 오염물질이 다른 이름 모를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먹는 물로서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류가 생기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